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평소에 가보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산에 대해서 그려보기로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전라북도 김제 종정초등학교 2학년 일반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 아이들은 산 풍경화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밑그림 그리기를 마친 아이들이 색칠을 시작합니다. 집어든 색깔은 너무나 당연히 초록색이었습니다. 만약 산에 나무가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뱀을 모르겠어. 아니요, 없어요. 나무가 없는 산은 뭐랄까 산이라고 불리지도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나무가 없는 산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상상을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본 산은 항상 나무들이 많이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9살 인생. 아이들은 지금껏 푸르지 않은 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토록 물려주고 싶었던 푸른 미래를 아이들은 현실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산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산은 다시 사람을 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립니다.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국토를 푸르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일치 단결하고 이랬던 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가 우러러보는 현재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을 넘는 그런 울창한 숲을 가진 아주 모범 국가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UNEP의 그 사무총장이 그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대한민국의 그 산림농가 성공 사례는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전파해야 될 아주 모범 사례다. 최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돈으로 환산한 결과도 눈에 띄는데요. 2016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126조 원. 국내 총 생산의 8.5%, 농림업 총 생산액의 4배, 임업 총 생산액의 65배입니다. 처음 평가한 1987년보다는 7배, 2010년 통계보다 1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산림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산을 사랑하고 또 산을 접근하는 그런 그 유전자가 배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땀과 노력으로 열심히 애써주신 국민들에게 숲의 혜택을 돌려드리는 그런 그 산림청의 노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등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산을 누립니다. 산악 스포츠, 산악 영화 등 다채로운 산악 문화가 생겨나고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산은 도시가 줄 수 없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산은 더없이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한국 산의 회복으로 덕을 보는 것은 비단 우리 국민들만이 아닙니다. 여기 몽골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몽골의 1년은 8달의 긴 겨울과 겨울을 준비하는 나머지 4달의 여름으로 나뉩니다. 특히 유목민들에게 월동 준비는 무척 중요한 과제입니다. 풀이 풍부한 초원을 찾아 이동을 해야 하죠. 여름에 월동 준비를 단단히 해두지 않으면 겨울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덥던 신의 가족은
이번 여름 머물 곳을 정할 때 그리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아따는 공 하리가 오는데 들이나 죽고요 그쪽씩. 덥던 씨는 주저없이 남고비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달란자드 가드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Энд бол одоо ганцхан энэ модны хүчээр энд ургамал оргодог. Тэгээ энд ирж зогсдог байхгүй.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 없던 모래사막의 전쟁터 위로 자라나는 녹색의 승전보. 인근 주민들은 숲이 주는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달란자드 가드에 만들어진 이 숲은 한국이 원조하는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조림지입니다. 갈수록 빠르게 달려가는 사막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05년 몽골 정부는 방지책을 발표합니다. 국토의 가로축 3,700km에 이르는 녹색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부 사막의 확산을 막는 저지선을 만드는 이 사업의 첫 원조국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이 공동 설립됐고 한국은 조림 전문가를 몽골에 파견했습니다. 사업단이 자리 잡은 곳은 몽골 사막화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이곳엔 조림지 3,000헥타르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악조건을 뚫고 우리 산을 살려냈던 경험과 기술력이 효력을 발휘한 겁니다. 이곳에 심어진 이 나무들은 자생수종인 비술나무입니다. 아직은 작고 어린 나무들. 하지만 크게 자라면 10m까지도 자랍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울창한 비술숲을 꿈꿉니다. 달란자드 가드에서 100km를 달리면 불타는 절벽이라는 뜻의 바양작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방이 붉은 사막입니다. 이 길 끝에 사업단의 또 다른 조림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연간 강수량 60mm의 척박한 땅.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자생수종인 싹사울 뿐이었습니다. 싹사울은 건조한 기후에도 잘 견딥니다. 뿌리는 땅속 수십 미터까지 내려가는 데다가 목질이 아주 치밀하고 견고해서 수분 손실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불을 피우면 오랫동안 잘 타기 때문에 땔감으로 제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싹사울 숲은 벌건 속살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2012년부터 싹사울 숲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싹사울 인공조림은 몽골 내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일이었습니다. 싹사울 숲이 한 20만 헥타르가 파괴됐다고 해가지고 몽골 정부로부터 싹사울 숲 복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항폐했던 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축적된 기술이나 경험을 토대로 이 지역 바양작 지역 자연 싹사울 숲 복원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기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숲 옆으로 만들어진 조림지 1,000헥타르. 상처 위 새살이 돋듯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아직 어립니다. 제일 먼저 심은 나무도 5년이 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어린 나무들이 가져온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다는데요. урдун ойжул тэгээд одоо үрдүн байгаа ч мянгангаа хаш мянгараа хашсан байгаас тэ тэрнээс хойш ойжул хийсээр мэддэгдэм бороо ураараа хэлбэг болж байгаа мó ер нь шаландаа болж байгаа шүү дээ.
газрын хөрсний өнгө байдал, газрын байц, энэ бэлчээр хамгаалалт, энэ олон зам амч одоо бүгд дарагдаж алга болсон. Их газар ойжулсан. Их л тус тэмтэй байна. Энэ газар тусаас ойжулж хийжсэн тохиол байхгүй. Одоо ганц Солонгос орнд л хий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 ард түмэн туйл их баяр хэл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 ард түмэн гэвэл 그동안 많은 단체들이 몽골의 조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무를 심기만 하고 관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는 금세 죽고 말았습니다. 또 몽골 사람들은 수천 년간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 자체가 익숙지 않았습니다. 사업단은 당장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몽골 국민이 직접 조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산이 국민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듯 그 땅을 살리는 것은 그 땅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단은 인근 주민들을 적극 동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나무를 기르며 나무에 애착을 갖게 됐고 나무가 자라며 나타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Ер нь бол өмнө Говь аймагт бол энэ ногоон байгуулагч ногоон ирэмт цэцлэмот тарьж гиснээр болох юм бол маш их өөрчлөлтүүд өгч байгаа. Ард иргэд болон одоо сургууль цэцэрлэгийн хүүхдүүд тий бүгдээрээ одоо энэ намар болонгууд жимсгийн түүх, хавар болонгууд мод тарих маш их хүсэлтэй. Гэр орондоо одоо өрхийн аж ахуйг дэмжиж юм хашаанда мод тарих гэсэн маш их юутэй. Энэ модыг тариул яаж нэгсэн тийм. Тэгээ дээрэс нь өмнө Говь өөрөө маш их ногоон байгууламжийг нэмэгдүүлж байгаа. Дээрэс нь 예,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평균 관수량이 250mm 미만 이런 지역에서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다는 것을 몽골 국민들한테 눈으로 직접 보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건조지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한국 정부에 정말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고요. 2016년은 예정된 10년의 사업 기간 중 마지막 해였습니다. 하지만 사업단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몽골 사람들의 손에서 나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양묘장에서는 어린 묘목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Монгол улсад бол ингэж ногоон ирэмт төс шиг яг миний нүдээр өөрийн харж байгаагаар болох юм бол яг ингэж хэрэгжиж байгаа. Тэгээд төсөл бол маш тун цөөхөн байгаа. Зөндөө хэрэгждэг ч гэсэндээ бас нөгөө арчилгаан хамгаалт муудснаас ч юм уу тийм үү байхгүй болдог бол манай энэ төслийн хувьд болох юм бол 10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хүнд харагдахуйц одоо та нар ч гэсэн ингээ бүгдээр харж байгаа. Бүгд хашаатай, бүгд арчилгаан хамгаалттай байгаа шүү дээ. Тэгэхээр тухайн газар нутагт чиглэсэн ажлыг бол үргэлжлүүлэн хийж энэ төлжилтийг сааруулах, өшөө нэмж одоо төлжилтийг эрчимжүүлэхгүй байх. Энэ ажлыг бол цаашид мэргэжл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төвшөнд хувь хүн ард иргэдийн төвшөнд бүгд нэгдсэн ойлголцтой болж түүндээ одоо чиглэсэн арга хэмжээнүүдийг хувь хүний хувьд читэр хийж авч явах юм бол манай Монгол иргэд бол өшөө илүү гэрэлтэй ирээдүйтэй байна бах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불과 50년 만에 민둥산에서 산의 부활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산의 부활은 황폐 국가들의 성공 모델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산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선진화된 산림 관리 기술은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잃었던 백두대간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행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산객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 참 많아요. 간혹 비법정로를 올라다닌다거나 근처 사람하고 상관없이 소리를 크게 지른다거나 음식 같은 거 싸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안타까운 거는 좀 자연 훼손이 좀 우리나라 너무 심하다는 거.
산악강국이라는 이름을 달기엔 아직 부끄러운 자화상. 산을 사랑한다 하지만 산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난 산행객들은 하나같이 산행 문화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산악계 전문가들도 이제는 우리 산행 문화의 격이 한층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행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산을 마치 헬스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을 런닝머신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분들, 그래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등산의 본질은 정상에 있지도, 그런 정상 등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가거나 인스봉을 올라가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산에 대한 책도 읽고 등산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등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악 문화와 등산 문화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 지금 우리의 미숙한 산행 문화에도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현대 등산은 크게 등정주의와 등로주의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등정주의란 정상 정복을 지상 목표로 하는 산행입니다. 18세기경 알프스 정복에서 시작된 산행 방식인데요. 19세기 말에는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로주의가 등장합니다. 정상 자체보다는 어떤 길로 가느냐, 즉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근대화 시기 서구에서 일본을 거쳐 등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20세기 초 그 영향으로 정복 위주의 산행이 유행처럼 번져가자 육당 최남선은 이런 현상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방자한 사상에 물들어 자연과 산악을 정복한다는 괘씸한 생각을 하는 이에게 산으로부터 쓰라린 채찍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래 등산 도중 참혹한 희생이 늘어난 것은 산을 경건히 여기지 않고 잘난 체하는 잘못된 등산 태도에 있다고 나는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관광, 유흥, 여흥 이런 것으로 산에 올라가는 태도는 최남선에게는 경멸을 넘어선 분노의 대상이었고, 금강산에 가서 어허 할아버지라고 소리를 치면서 울었다라고 적었고, 또 여기서는 할머니라고 백두산에 가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정복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가서 품에 안기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나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참회해야 될 대상이지, 그러니까 순례의 대상, 순례는 성지예요. 신성한 땅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확고하고 오랜 전통 산행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갖은 순환을 겪으며 상당 부분이 단절됐고 기록 또한 소실됐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우리 역사에 남겼던 가장 큰 문제점 또는 영향은 전통의 단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산지에 대한 인식은 산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등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가장 많이 썼던 용어는 입산입니다. 산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우리 옛사람들은 썼었습니다. 산에서 태어나 산과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의 산행 문화 안에는 분명 21세기 우리가 얻을 보배가 숨어 있을 겁니다. (10월 3일) 개천절, 때 아닌 가을비가 태백산 정상을 휘감았습니다. 몸 가누기도 힘들 만큼 거센 바람이 부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정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해가 미쳐 다 뜨기도 전부터 명상과 기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오가 가까울 시각,
여전히 바람은 거세지만 사람들은 억척스레 제단을 쌓습니다. 인천제 나타나서 광명을 비추이사 하늘에 올릴 제사를 준비하는 건데요. 한 달 전 올라와서 묻어둔 천주 항아리도 열었습니다. 손님들도 한 바가지씩 고르고 주세요. 입에 문 흰 천은 혹여 침이 튈세라 고이 접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부은들 반만년 이어온 일을 빼먹을 수는 없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태백산 천제는 일찍이 단기 4,300여 년 전에 한인 천제께서 아들이신 한웅 천왕이 이곳에 인간 세상을 다지기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이곳에 천제단을 쌓으면서 그때부터 천제 봉행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백산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고문헌 속 태백산이 지금의 태백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고조선을 거쳐 삼국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왕들은 이곳에서 하늘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선조에게 산행이란 하늘의 신을 또 산에 묻힌 조상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지금도 태백산을 오를 때 평소와 사뭇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훌륭한 산이나 좋은 산들에 갔을 때는 함부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건 남아 있는 거예요. 산에 대한 경외심. 이 숭배의 장소고 특별한 장소. 그냥 단지 도시의 연장이 아니라 세속과 그 부정적인 대척점에 있는 신성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후 조선의 선비들에게도 산은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선비라고 하면 흔히들 방에 앉아 책 읽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 선비들은 산수를 유람했습니다. 선비가 태어나가지고 박덩풀에 매달린 박처럼 산다면 그게 어찌 되겠는가. 그걸 벗어나가지고 다른 지방을 돌아다녀야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만큼 산을 많이 갔었는데 당시 등산은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교통도 열악하고 산길은 험한 데다 위험한 동물도 많았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선비들 사이에는 지리산, 금강산, 백두산 등 명산 유람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선비들은 저마다 산에서 보낸 시간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들의 유산기는 현재 발견된 것만 600여 편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산에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요? 이곳은 지리산 입구 덕산 마을입니다. 산천제라는 이 건물은 16세기를 살다 간 선비 남명 조식이 머물던 곳입니다. 71세로 상을 마치기까지 10년간 여기서 후학을 길렀습니다. 이곳에서 당대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옛 건축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내 산천제의 독특한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향교나 서원에는 보통 본체를 중심으로 동제와 서제가 있는데요. 산천제에는 서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제에 앉아서 멀리 하늘을 한번 우러러 보십시오. 거기에 뚜간 천왕봉이 있죠. 이 산천제의 주인공은 바로 천왕봉입니다. 이 천왕봉을 마음껏 들려놓은 것입니다. 남명은 지리산을 사랑했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지리산 천왕봉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천왕봉을 보며 천왕봉을 담고 천왕봉처럼 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산 모퉁이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평생의 계획이었습니다. 덕산 개정주. 덕산 개울의 정자 기둥에 적다. 천석들이 종을 한 번 포개나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도 나지 않으리. 그러나 어찌 두루삼만 하겠는가. 하늘이 울려도 소리 나지 않으리. 하늘이 울려도 소리내지 않고 장대하게 우뚝 서 있는 천왕봉처럼 남명은 선비의 기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남명과 지리산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은 거의 지리산에 대해 살다시피 하죠. 지리산은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산이다. 어머니와 같은 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명은 평생 처사라는 것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산에 있으면서 내 여태까지 살아왔던 올바른 길, 선인들의 좋은 말씀과 행적을 잘 배워서 자기 온축해서 올바른 선비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선비였습니다. 명종이 내린 벼슬을 고사하며 올린 상소, 을묘 사직서는 그의 강직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 기틀이 무너졌고 하늘과 백성의 마음은 임금에게서 떠났습니다. 벼슬아치들은 술을 즐기고 재물을 쌓으며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후께서는 궁중의 한 가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선왕의 어린 아들일 뿐이니 어찌 천재와 인심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신은 헛된 이름을 팔아 벼슬을 도둑질하며 그 녹만 먹고 지내는 신하가 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당시 정권을 휘두른 문정왕후를 과부라 칭하고 임금의 무능을 맹렬히 비판한 남명. 상소 한 장에 목숨을 걸고 날카로운 직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옳은 말을 하는 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16세기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암울했던 그 사회의 혼란한 시기에 정말 하늘은 울지언정 남명 선생님은 울지 않는 종이 되고자 하신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그 시대가 자기를 흔들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선비로서의 의연함과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천왕봉의 굳건함을 닮은 남명의 정신은 후학에게 이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홍의장군 곽재우를 비롯한 3대 의병은 모두 조식의 문인이었고 문의, 오운, 조정도 등의 의병장도 모두 남명 학파였습니다. 경상도에서 유난히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건 남명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지리산은 골짜기마다 지역마다 장소마다 위대한 우리 선현들의 가르침이 있고 정신이 녹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명 선생님이 천왕봉이 되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선각자들의 그 큰 정신이, 큰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하는. 남명을 비롯한 조선의 선비들에게 산이란 단순한 지형지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였고 스승이었으며 삶의 철학을 정립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갈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이들은 산 정상에 오르기보다는 산의 품속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을 올라갔었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오로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오로지 앞 사람의 그냥 발뒤꿈치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올라가서 야호호고 내려오는 그런 산행은 옛 사람들은 하지 않았었죠. 지금은 희미해져 버린 우리 산행 문화의 전통. 물론 수천 년, 수백 년 전의 문화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인들의 산행이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산은 전통시대 때 신성성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산을 물질로 보지 않고 단지 올라가서 기분이 좋거나 음식을 많이 먹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거 말고 자신을 한 번이라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그런 것이 전통시대 때 아직도 우리한테 전해지는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선인들의 산행 문화는 오늘날 우리의 등산 문화를 돌아보게 합니다. 산을 정복의 대상이나 건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뿌리이자 스승으로 여겼던 그들. 전통 산행의 태도와 가치관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등산 문화 발전을 위한 훌륭한 양분이 될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 산 문화 전통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너무 고루하다고 우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한국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클라이밍 인 코리아 CIK는 외국인들로 이루어진 등산 동호회입니다. 2009년에 만들어진 모임의 회원수는 무려 8,000명. 매 주말마다 산행 공지가 온라인에 올라오면 회원들이 신청하고 참석하는 방식인데요. 그때마다 100명 정도가 산행에 함께합니다. 모임의 시작은 자기소개입니다. 세계 각국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소개의 끝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산을 말하는 것이 CIK의 규칙입니다. Everyone, I'm Jeff. I'm from the United States. I think my favorite mountain is probably Soraksan. My favorite mountain is Jeorisan. My favorite mountain is Imangsan. Soraksan. Busan, 금정산. 오늘 CIK는 북한산 수문벽 코스를 따라 100군데에 오릅니다. 초보자들이 가기엔 결코 쉽지 않은 코스인데요. 평이한 산길이 이어지나 했더니 어김없이 등장한 난코스.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산행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등산의 참맛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우리 산에 푹 빠졌을까요? It's relaxing. It's very relaxing to be up in nature, get fresh air, and look down upon the city. One is that it's really easy to get to the mountains. Like, I'm not used to being able to just take the train and get off and go climbing right away, which is really nice. I've been to a lot of big cities. You see a lot of the same things in big cities. You know, buildings, buses, subways, trains, whatever. It's like I want to see outside of the city. 도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웠다는 이들. 그런데 점차 산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됐다는데요. This is my second time in Korea. First time I stayed in Seoul. This time I'm out hiking and seeing a lot more of Korea, and I feel like I'm more familiar with the country now by hiking and learning about the mountains. For me, it's the best way to understand. Like I'm here like every weekend. I came for climbing, and it fits me so much. I like it so much. Like I prefer it more to the modern life, city life. Seoul is a part of Korea. If you talk about Korea, surely you have to have seen Seoul. But if you visit Korea and you don't have seen the mountain, you have not been in Korea. So you missed something. 한국을 더 깊이 느끼고 싶었던 이들에게 산은 그야말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산이 고스란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CIK의 김성원 대장. 그가 이 모임을 만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김 대장은 도시에만 머물다 떠나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좀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좀 한국산을 좀 더 좀 알려주고 좀 한국의 좀 아름다움을 본인들이 느껴갖고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외국 친구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입소문을 타고 한국 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색색 옷으로 갈아입은 가을 도봉산을 찾은 또 다른 외국인 무리가 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한국 산에 빠져 30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메이슨 교수입니다. 메이슨 교수의 산행 소식을 듣고 하나 둘씩 사람들이 따라붙다 보니 어느새 2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일행이 향한 곳은 산 중턱의 원효사라는 사찰이었는데요. 보통 사찰에 가면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나 약수터를 찾게 되건만 그의 발길은 곧장 대웅전 뒤편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걸음이 멈춘 곳은 삼성각이었습니다. This is the Samsung-gak. It's kind of a transformation of the old Sanshin-gak, a mountain spirit shrine, which virtually every Korean Buddhist temple has, often up behind the main hall, up in the back, above the Buddha. It's the only thing that's allowed to be up above the main Buddha statues and such, higher, because they recognize that the mountain spirit is older than the Buddha. He was here a long time before Buddha was born. 한국 사람도 처음 들어보는 산신 이야기를 외국인 친구들도 무척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요. Shrines to the mountain spirit in this really relatively rather small country. There's at least 10,000. But the mountain spirit, that's Korea. That's pure Korean, real Korean, the original thing. The mountain spirit even represents Dangun Wangum, the first king of the first Korean kingdom. And such that concept of Korean national identity, every mountain spirit represents the idea of. 이들은 메이슨 교수를 통해 산에 숨겨진 진짜 한국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So I think K Mountains is this really big project which can grow and grow from year to year. Because as Professor told us, this is the only place where you can map not just nature, religious stuff included, and historical, cultural. It is something which explains Korea more better. 오늘 산행을 주도한 메이슨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산신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원래 그는 미국에서 동양의 불교 문화를 공부했다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들른 한국에서 산신 문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강한 끌림을 느낀 그는 이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등산로도 제대로 없던 80년대 초반부터 전국 산을 다니며 산악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20대 청춘에 시작한 연구는 은퇴를 바라보는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산 문화가 지닌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줄곧 한국 산의 가치와 관광 산업화 가능성을 알려왔습니다. 그 일환이 템플스테이였습니다. 메이슨 교수를 비롯한 몇 사람의 손을 거쳐 탄생한 템플스테이는 외국인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외국인은 200만 명. OECD는 템플스테이를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 문화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의 산악 문화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 입증된 겁니다. Because to us, this is new and fresh. Koreans kind of take it for granted. They think it's something ordinary. But really, if you show it to them and explain it to them, it's really quite fascinating. 하지만 이런 산의 강점을 제대로 보존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는 한국의 현실이 그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But regular mountain hikers, they kind of ignore all the spiritual places. They only have the goal of reaching the summit of the mountain and celebrating as quickly as they can. It's a little bit of the modern Bali culture. Koreans themselves need to recognize the great value of their mountains and the wonderful culture.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산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그에게는 은퇴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My lifelong goal, as it has manifested, I want to make it internationally well known. I would like Korea to become a famous country for mountain hiking. I would like the whole world to know about this and make it famous.
And in particular, a specific goal before I retire, which is still a few years away, my real goal is to get the Korean government to officially recognize and designate the sacred mountains of Korea and start those mountains on the road to be recogniz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f I can accomplish that before I retire, I will feel satisfied. 한국인보다도 더욱 간절히 우리 산의 세계화를 바라는 메이슨 교수. 그의 마지막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산의 미래, 그것은 이 산과 함께 살아온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산에 숨겨진 가치를 찾고 정립하고 또 지켜나갈 사람은 산의 나라, 산의 민족, 바로 우리들입니다. 반만년 세월 산과 함께한 우리. 산은 이제 사람들이 기댈 언덕이죠. 산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민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대한 은신처고, 또 마을에 사는 산을 기대해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밥상이기고, 전쟁터가 되었다가 밥상이 되었다가 대문 없는 곳간이 되었다가 도전이냐 극복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좌절이냐 그런 이분법으로 설명되는 산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산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산에는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산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의 먹거리가 있고, 아, 한국산은 높이가 아니고 깊이구나. 그런 산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진 세월을 딛고 산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세대에 그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산을 가꾸어 가지고 그 후식을 여러분들이 잘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우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참 아름다운 강사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우리도 자부심이 있고 받는 여러분들도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 주신 금수강산을 잃었다가 이제 다시 우리 힘으로 일궈놨습니다. 우리 산이 우리 삶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복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복구를 해놓으니까 우리 산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국가가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산을 잘 지켜주세요. 산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는 산이 되고 산은 우리가 됐습니다. 산은 사람을 품고 사람은 산을 존중했던 그때, 진정한 우리 산의 부활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선인들의 산 문화를 돌아봅니다. 매월당 김시우 선생이 대저 산을 오르면 산의 높음을 배워야 하고, 나무를 바라보면은 나무의 푸르름을 배워야 하고, 시냇물을 보면은 그 시냇물의 맑음을 배워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산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심성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큰 자산이었었어요. 그래서 산을 갖다가 매일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물이라고 하면 도도하게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시 땅에 묻혀서 한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용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수련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그런 것이 전통시대 때 아직도 우리한테 전해지는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모여 우리의 금수강산을 다시 찾았듯 끊어진 산문화의 전통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산을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산 쪽으로 이입이 되면서 자정 능력, 우리끼리 우리의 산을 잘 아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발로도 심리의식들이 그때 비로소 산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겁니다. 세계가 한국 산의 깊이와 문화를 보고 감탄하는 산악강국 대한민국의 시대입니다.